먹튀 논란 코인도 샀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요. 김남국 의원이 알려지기로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모두 87종류의 코인을 보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루나 코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서둘러서 고소고발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피해수는 오늘 5명이고 14억이 조금 넘습니다. 특히 한 분은 5억 원이 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취지입니다. 그리고 백서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반한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나온 보도가 있는데 루나코인, 여러 피해자들 양산했던 루나코인 사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텐데 알려지기로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루나코인을 샀고 폭락 사태 전에 처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코인 전문가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루나를 샀다가 팔았을 때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 계좌에 루나 코인이 0.00001호개가 남아있대요. 아주 극소량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극소량이 남아있냐면 샀다가 처분하면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다시 역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2020년 6월에 이 루나를 구입했다가 그랬다가 지난해 5월 그때 이제 또 처분을 했는데 그 폭락되기 직전에 처분했다라고 하니까 참 감으로 처분했다라고 하고 어쨌든 대단한 것 같고 어쨌든 진짜 김남국 의원은 코인 전문가,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코이너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투자 실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동아일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거래 내역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없으니까 다만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이거를 산 것 같고 또 처분까지 했다. 루나 코인도 과거에 갖고 있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코인을 갖고 있었냐? 80개가 넘는 종류의 코인을 국회의원 임기 3년간 갖고 있었고 5월 기준으로는 몇 달 전 기준으로는 총 8억 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다. 이런저런 얘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종류의 코인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당연히 코인 자산신고위원 가운데 최다 보유 개수가 좀 있고요. 이민찬 부대변인님. 근데 이제 이른바 잘 안 알려진 잡코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좀 들여다보면 결국은 투기가 어떻게 투자와 이루어졌는지 혹은 정말 미공개 정보 의혹은 없었는지 이런 것까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여당 좀 목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투자할 때 잘 아는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되고 등락폭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폐지가 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선택한 잡코인들은 이상하게도 사기만 하면 급등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다.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해달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래 내역은 공개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8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윤리심사 자문위에 제출된 그러니까 현 시점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99억까지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빗썸에서 업비트로 갔다, 또 클레이 사업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그 돈이 갔는지 과연 김남국 의원은 얼마나 벌었고 어떤 정보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고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에선 여러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와 평평성을 맞춰야 한다, 코인을 보유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이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먼저 의심거래라고 신고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럼 나머지 10명의 의원에 대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그런 의심거래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어쨌든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좀 나옵니다. 화면을 잠깐 만나볼까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거래 내역 혹시 공개 동의하셨을까요? 네, 지금 본회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TV조선 제가 법적 조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아니에요. 그 TV조선에서 사실관계를 좀 잘못 보도한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박선 비서관님? 그때 뭐 이제 본인이 형평성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윤리자문위에서 코인 거래가 있다라고 이제 신고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래 내역을 지금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공개를 안 한 의원 5명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국민의힘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권영세 지금 현 장관도 포함이 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본인의 거래가 합법했고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건 똑같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금 제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윤리자문위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거래 내역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화면을 보면 일부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뭐 땡땡땡 기자 있냐, 사실관계 다른 거 얘기하니까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말이 글쎄요, 뭐 할 수 있죠. 뭐 사실관계 틀렸으니까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팩트가 다른 뉴스가 나가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본인이 제명 권고 이후에도 뭔가 좀 여유를 되찾은 느낌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요, 참 발랄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지금 제명을 앞두고 있고, 근데 참 이 뭐 소송하는 걸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계실 곳은 저기가 아니에요. 저기 코인 투자하는 데 가서 계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지지율 뭐 떨어진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방법 하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제명하면 됩니다. 김남국의 제명 확실하게 하고 선 그으면 저는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 거로 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동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제명할 수 없다 등등 이야기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국민들이 보십시오. 저렇게 본인이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맨날 지금 뭐 코인 투자하고 이런 사람을 당에서는 그냥 감싸잖아요. 지금도 무소속인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바로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일부 본요 먹튀 논란의 코인도 과거 산 적이 있는 건 아니냐는 추정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동문서답 지긋지긋하다. 아마 뭐 누굴 가리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많겠죠. 핵 어뢰를 보고도 평화를 외칠 수 있냐. 북한 오늘 열병식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라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치른 많은 희생 잊지 말고 잘 지켜냅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튜브도 가짜뉴스 너무 많다고 했는데 아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 메시지. 살기 힘든 국민들은 두 진영 싸움에 관심이 없다. 아까 민주당 지지율 얘기를 저희가 언급했는데 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